조선은 철학자들이 만든 이념혁명이에요. 조선은 철학자들이 철학에 의해서 탄생시킨 이념국가가 조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가 조선 성리학이라고 부르든 하여튼 뭐 유슬람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든 어쨌거나 하나의 이념 체제 하에서 이 민족이 5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36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500년의 문화적인 토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인을 서양화된 조선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그 다음에 서양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죠. 민주주의 체제도 그렇지만 교통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체제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체제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한옥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서양 옷이죠. 청바지 입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겠지만. 그런데 서양화 됐지만 우리가 100% 서양인은 아니죠. 우리 안에 그럼 서양을 빼면 남는 게 무엇일까? 한국인 마이너스 서양은 뭘까요? 저는 그건 조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서양화된 조선인이다. 가장 대표적인 건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었는데 세종의 어가행렬을 막아서죠. 그 다음에 세종의 아버지가 되는 태종의 어가행렬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깽판을 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엎드려서 막 징징거리고 꽹가리 치고 깽판을 쳐요. 임금을 괴롭히는 겁니다. 격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괴롭혀가지고 임금에게서 복지를 짜내는 걸 격쟁이라고 해요. 조선시대판 민원이죠. 근데 어가행렬이 없어. 만약에 임금님이 격쟁 때문에 짜증나서 나 밖에 못 돌아다니면서 궁궐에 있을래. 그럼 궁궐담을 넘어서 꽹가리를 막 치면서 주상전하 이러면서 깽판을 치면서 잡힐 때까지 소란을 일으킵니다. 한번 이렇게 격쟁을 겪게 되면 왕은 반드시 그 민원을 처리해야 돼요. 그 민원을 처리해가지고 내가 이런 격쟁을 받았고 이 민원을 받았고 이 민원을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야지 그 일이 끝납니다. 지금 공무원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스템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민원이에요. 정조가 거의 나쁘게 표현하면 독재자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왕으로 유명해요. 조선시대 기준에서는. 정조가 격쟁에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평생 격쟁과 민원에 시달리면서 정조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았거든요. 이 정도로 민원이 한번 들어오면 왕은 내치질 못해요.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왜? 조선은 민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민본이라고 하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의 왕과 사대부는 민원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던 겁니다. 사또도 똑같아요. 동네에 부임을 하잖아요. 그 사또는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별의별 민원이 다 있습니다. 사또 나으리, 남편이 저랑 잠자리를 안 가져줘요. 이 불타는 젊은 청춘 여인네 이 불타는 욕정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민원까지 들어오면 사또가 어떻게든 그 처리를 해야 돼요. 이혼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뭐 어떻게 그 남편을 불러다가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아내랑 뜨거운 밤을 보내란 말이야. 이 말을 하든지 어떻게든 민원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조선이 백성을 위해서 어쨌든 얼마나 백성을 위했는지는 시대마다 다르겠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념적 국가인 것이고 그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한국인들처럼 재벌기업 욕하고 재벌기업도 일종의 관으로 보는 거죠. 공무원들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들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이 나라는 틀려 빠졌어. 더 똑바로 해야 돼. 나한테 나라가 더 잘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국민은 없는 것이죠. 한국인만큼.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무원 서비스는 세계 제일인 거죠. 하도 사람들이 갈고대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과 태종이 장애인들에게 격쟁을 당했었던, 격쟁에 걸렸을 시기는 조선 초기, 극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태종에게 격쟁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 전까지 인생 대부분을 고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고려시대에 왕의 어가행렬을 막아서고 저희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삥을 뜯는다? 바로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고려인들이 조선이 되자마자 조선왕조가 개창되고 얼마 되자마자 바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뭐냐면 백성들도 조선이 민본주의 국가, 백성을 위해서 탄생한 새로운 국가라는 사실을 백성들도 알았던 거예요. 왕도 알고 사대부도 알았고 조선은 이렇게 출범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일단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에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유권은 있어야 돼요. 국가의 소유권이 없으면 그거 공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없는 땅은 없죠. 이 전 국토가 사실은 국왕의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왕의 나라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왕은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왕이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백성은 국왕의 자식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백성은 국왕의 소유물이거나 국왕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혁명적인 발전을 한 단계 한 것이죠.
그런 뜻에서 첫 번째 국왕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대부에 의한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대부들이 세웠죠. 솔직히 말하면 사대부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정도전이 순진한 시골 무사였던, 하지만 싸움은 더럽게 잘하는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혁명합시다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의 무력을 사용해서 만든 나라고, 그리고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권이 특히나 약하고 왕이 사대부의 상소와 간언과 감시 속에서 업무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신권 정치를 막고 왕권 정치를 하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 우리의 킬방원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도전까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이 건국된 나라의 왕으로서 왕권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대부의 나라, 신하의 나라인 채로 500년이 이어졌던 거고요. 그 모든 것은 왜 그렇게 복잡한 이념의 과정을 거쳐야 했느냐?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백성의 나라니까. 그걸 민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민본 국가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왕의 사대부에 의한 백성을 위한, 이런 말을, 이 표현을 제가 만들어 냈던 겁니다.